자, 이어서 행렬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떤 종류들이 있나 해서 이런 종류들에 대해서는 조금 잘 외워주시고 이제 이런 행렬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뒤쪽에 선형대수의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될 때 이제 이런 행렬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여러 가지 특이한 성질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좀 잘 분류하고 가자라고 보고요. 일단은 또 전제들은 다 뭐냐면은 n by n 정방 행렬에서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뭐냐면은 행렬은 행렬인데 어떤 정방 행렬들 중에서 어떻게 만족하면은 걔네들을 뭐 삼각 행렬이라 부르고 대각 행렬이라고 부르고 대칭 행렬이라 부르고 교대 행렬이라 부른다라는 것들을 좀 배울 거고 이제 이런 행렬들은 좀 독특한 형태를 가지면서 이제 이런 행렬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뒤쪽에서 어떤 내용들에서 이런 행렬들만 갖는 여러 가지 또 성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렬들에 대해서 자 일단 종류들을 좀 잘 배우고 가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삼각행렬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어떤 행렬인지를 보니까 일단 주대각선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주대각선이 이렇게 있더라 볼게요. 주대각선 이런 대각선이 주대각선이었는데 삼각형을요 위쪽으로 그렸고요. 삼각형을 아래쪽으로 그려서 그게 이제 상삼각 하삼각입니다. 이제 방향에 주의할 게 방향을 이렇게 그리던지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때 삼각형 바깥쪽의 모든 성분이 0인 행렬 이런 거를 상삼각행렬과 하삼각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주대각선 아래쪽의 모든 원소가 0이다. 주대각선 위쪽에 모든 원소가 0이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 상삼각, 하삼각이라는 상하는 삼각형의 위치이고요. 상삼각은 삼각형의 위쪽, 하삼각은 삼각형의 아래쪽. 나머지 성분은 0이다. 만족하면 되고 이 삼각형 내부의 원소들은 뭐가 들어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 뭐 A는 어떻게 볼까요? 1, 2, 3, 0, 1, 2, 0, 0, 1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 원소들이 다 0밖에 없죠. 이러면 얘가 이제 삼각행렬이 되는 겁니다. 또 얘 해가지고 뭐 A는 1, 2, 0, 1. 뭐 이렇게 나와도 얘는 상삼각형렬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삼각형 그리면은 나머지 원소가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삼각형렬로 잘 보이는데 이런 2x2 상태는 좀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게 상삼각형렬. 자, 하삼각형렬 마찬가지로 좀 예를 들면 얘 해가지고요. 한번 전 A를 할게요. 이 사람 B라 했는데 아무튼 A는 뭐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아래쪽에 그려야 되는 거니까 여기 0, 0, 0 써주고 아무거나 쓰면 돼요. 1, 2, 0, 3, 0,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여기 0이 와도 되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삼각형을 이쪽에 그렸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렬의 형태들을 각각 상삼각행렬 그 다음에 하삼각행렬이라고 부른다 정도로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0, 0, 0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은 삼각행렬이 어떤 건지를 좀 배웠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행렬에 대해서 상삼각행렬인 동시에 하삼각행렬인 것이 있는데 걔를 이제 대각행렬이라고 부르고 이 대각행렬은 결국에는 대각 성분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0이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봤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주면은 그러니까 일단 뭐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하는 거니까 잘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지금 보시면 대각 성분 중심으로 주대각선 중심으로 나머지 성분들이 0, 0, 0, 0, 0, 0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얘가 뭐 대각행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상삼각행렬인가요 했을 때 맞습니다. 동시에 하삼각행렬인가요 하면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대각행렬이라는 거는 상삼각행렬인 동시에 하삼각행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상삼각행렬, 하삼각행렬 통틀어서 삼각행렬, 그 다음에 대각행렬이라고 부르는 행렬의 형태들을 좀 배웠고 이 모든 행렬들은 다 정방행렬에서 어떤 특정 형태를 가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행렬들은 제가 만약에 갑자기 뭐 삼각행렬이죠? 아니면 이거 대각행렬이네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제 어떤 행렬의 형태를 말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외워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넘어가서 또 다른 주제로 대칭 행렬, 교대 행렬 이렇게 볼 건데 자 일단은 대칭 행렬이라는 행렬이 있다랍니다. 일단 정의는 뭐냐면은 A의 트랜스포즈가 A가 된다. 일단 얘가 이제 정의가 돼요.
그래서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이죠. 행들을 순서대로 열로 배치하면은 행과 열이 교환되는 전치 행렬. 그래서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소문자로까지도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전치 행렬이 다시 자기 자신이 될 때 그거를 대칭 행렬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건 좀 예를 좀 들어가지고 가고 싶은데 여기 있네요. 3번. 3번을 좀 볼게요. 자, 일단 3번에 1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A 트랜스포즈를 구하라고 하니까 구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1행이 1열로 오는 거니까 이 1, 4, 5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행이 2열로 오면 되는 거니까 4, 2, 6 순서로 오시고 마찬가지로 5, 6, 3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A 트랜스포즈를 A를 보면서 순서대로 행을 열로 배치를 한 건데 이렇게 나온 행렬이 지금 비교해 보니까 A랑 그냥 똑같아 버리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제 이 행렬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은 대칭 행렬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이 대칭 행렬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주대각선이라고 부르는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만큼의 원소 배열의 모습과 이만큼의 원소 배열의 모습이 대칭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칭 행렬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마찬가지로 대칭성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A 트랜스포즈랑 A가 같다.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는 결국에는 이 정방 행렬의 입장에서는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얘랑 얘를 이제 전체적으로 교환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트랜스포즈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대칭성을 가지고 원소 배열이 되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랑 A랑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직접 구해보면서 어떤 대칭 행렬에 대한 의미를 좀 미리 본 건데 다시 돌아와서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1번 동그라미를 써놨는데 자 2번 여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있고 다시 이 옆에 요거 이렇게 일단 밑줄 쳐주시고 자 얘가 2번입니다. 이거 2번 써주시고요. 이것도 대칭 행렬에 대한 신호예요.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가 A가 되려면 A 트랜스포즈는 AIJ들이 AJI가 돼요. 행과 열이 바뀌니까. 근데 그 모든 원소들에 대한 배열이 같다라는 거는 지금 이게 같은 말인 거야. 이건 행렬의 입장이고 얘는 행렬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입장인 거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 행렬의 형태가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똑같은 이런 배열 자체를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정의들을 쓰지 않고서도 이거 대칭 행렬이네 라고 눈치를 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초반에 대칭 행렬, 뭐 교대 행렬, 삼각 행렬, 대각 행렬 딱 봤을 때 눈치가 잘 안 채져요. 이거는 대칭 행렬이니까 이렇게 풀 수 있지 라는 게 일단은 그 행렬을 대칭 행렬이면 대칭 행렬로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이제 뭐 다른 미적분이나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익숙해져 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새롭게 배우는 행렬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뭔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또 연습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얘가 이제 3번 동그라미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개가 대칭 행렬의 신호가 된다. 정의는 1번이고요. 이렇게 된다라 보면은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교대 행렬이 있습니다. 교대 행렬. 이 교대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는 같은 그 교대 행렬에 대해서 이제 다른 용어로 반대칭 행렬이라고도 부르는데 반대 부호에 대한 대칭성을 갖는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의는 뭐냐면은 A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게 정의가 돼요. A 트랜스포즈는 마이너스 A.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원소의 입장에서는 AIJ는 마이너스 JI다.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행렬의 형태로는 이게 3번 동그라미가 됩니다. A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다. 그래서 보니까 이 대각 성분에 다 0이고요. 나머지 성분들을 봤을 때 요만큼의 이제 원소들이 얘가 이제 반대부호로 이쪽에 들어가고 얘는 또 반대부호로 들어가고 얘는 반대부호로 들어간다. 이런 형태가 된대요.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이 2번 동그라미에서 A의 트랜스포즈를 구했어요. 그럼 그 결과가 1행을 1열로 온 겁니다. 얘가 1로 온 거고 다시 2행을 2열로 3행을 3열로 이렇게 왔어. 그럼 이제 이걸 형태를 보니까 모든 원소들에 대한 부호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반대 부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내가 A 트랜스포즈를 구했을 때 그 A 트랜스포즈가 A에 대한 마이너스 결과랑 똑같단 말이지. 그럼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은
교대 행렬의 정의를 만족했기 때문에 교대 행렬이라고 부를 수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대 행렬로 말할 수 있는 행렬은 이 대각 성분이 다 0이고 나머지 성분들에 대한 배열이 이만큼에 대해서 넘겨주면은 반대부호로서 대칭성이 있어요. 이런 행렬의 형태를 교대 행렬. 그리고 반대로 이런 어떤 행렬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교대 행렬이란 말이지. 근데 이걸 교대 행렬로서 눈치를 못 채버리면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다른 대칭이나 대각이나 삼각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일단은 대칭과 교대 행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4번 이제 간단하게 하나 풀면서 또 들어가 볼 건데 자 A라는 행렬이 있는데 대칭 행렬이 된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랑 얘랑 같아야 돼요.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요. 얘랑 얘랑 같아야 되겠죠. 원소 배열 자체가. 그래서 A는 3이다. 만족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생김새가 그러니까 행렬에 2A 플러스 B는 0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B는 C는 했을 때 3이랑 마이너스 6이랑 A가 3이면 C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A랑 B랑 C를 더해 주시면은 답은 마이너스 8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1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대칭 행렬에 대한 형태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용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칭 행렬과 교대 행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할 건데 자, 보면 1번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랑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는 무조건 대칭 행렬이 된대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직 함수를 안 배운 상태이지만요. 함수에서 어떤 비슷한 형태가 있냐면은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다시 그게 fx가 되면 얘를 이제 우함수라 불러요. 이 결과가 마이너스 fx가 되면 기함수라 부르고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그냥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됐던 것처럼 어떤 함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함수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 내가 이제 일단은 요거를 걸어보고 이제 그 상태를 확인을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렬 A가 있어요. 얘가 대칭 행렬이니 그러면 트랜스포즈를 걸었을 때 결과가 다시 A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1번 동그라미에 대한 얘기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 주어진 행렬이 A 트랜스포즈의 A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확인법이랑 똑같습니다. 우함수 기함수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여기서 이만큼의 행렬이 대칭 행렬이니 나보고 그러면 얘를 트랜스포즈를 걸어서 다시 이 안에 들어있는 행렬이 그대로 잘 나와주는지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라고 하는 하나의 뭉탱이가 결국에는 얘가 이제 어떻게 뭐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행렬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행렬로 보시고 이 행렬에 대해서 대칭 행렬인지를 보이는 방법은 이 행렬에 대한 트랜스포즈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쪽으로 가보면 자, 이 트랜스포즈는 뒤에서부터 들어가요. 그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A에 대한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에이트 그 다음에 에이트에 대한 트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한 번, 두 번 들어가면은 자, 그래서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다시 또 A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같음을 보였으니까 결국에는 1번 동그라미의 A 트랜스포즈 A는 대칭 행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다음에 2번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 마찬가지야.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는 어떤 뭔지 모를 행렬을 자기 자신의 전치 행렬과 더했대. 그럼 얘가 대칭 행렬이 된대. 왜 그러는 거냐면은 얘를 트랜스포즈를 걸어볼게요. 그러면 에이트 A 분배됐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교환 해보면 다시 얘가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행렬에 트랜스포즈를 걸었을 때 돌아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이제 대칭 행렬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지. 된다라는 겁니다. A가 지금 뭔지도 모르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 마찬가지로 교대 행렬도 마찬가지래. A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는 무조건 교대가 된다랍니다. 그럼 이거 트랜스포즈를 걸어볼까? 걸어보면 이게 분배가 되어서 자 얘한테 트랜스포즈 그러면 8 그 다음 얘한테 트랜스포즈 하면은 숫자는 나가고 얘만 트랜스포즈가 돼요. 그래서 8에 다시 그럼 얘가 A가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주면은 A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가 되고 다시
얘가 A 마이너스 붙였을 때 A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면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뭘 만족했나를 보니까 교대 행렬의 정의를 만족한 거. 이 행렬에 트랜스포즈를 걸었을 때 그 행렬에 마이너스를 붙인 결과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A-A 트랜스포즈는 A의 형태에 관계없이 정방 행렬이기만 한다라면은 그 결과는 무조건 교대 행렬의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랍니다. 뭐냐면 교대 행렬의 정의를 만족했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면 결국엔 지금 1번이랑 2번 동그라미에 대한 거는 대칭 행렬이나 교대 행렬로서 무조건 결정될 수 있는 걸 일단 외워달래. 그래서 1, 2번을 좀 봤고, 자, 그러면 5번 문제를 좀 보면요. 깜짝 놀랐어요. 자, 5번 문제를 좀 보면요. A-A 트랜스포즈 전치를 구하래. 그러면 이걸 전치를 하는 거야. 그럼 일단은 그냥 전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만큼의 전치의 결과가 얘한테 마이너스를 붙인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이미 이 행렬의 이제 교대 행렬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는 거고. 아니면 직접 전치를 걸면 전치 해주면 8. 그 다음에 얘한테 전치 해주면 마이너스 붙이고 8트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가든 마이너스 A에 플러스 A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1번 동그라미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교대 행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문제 5번까지 자연스럽게 좀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성질로 나오는 거니까 한번 해보면, 자, 가번. 일단 차원이라는 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 두시고, 두 정방 행렬 A, B에 대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틀린 것의 개수를 찾는 거고, 자, 가번 틀렸습니다. 트랜스포즈는 거꾸로 들어가야 됩니다. 비트 8가 돼야 돼요. 나번 맞아요. 이거는 전 시간에 배웠던 트레이스의 성질입니다. 다번 맞아요. 전 시간에 배웠던 트레이스의 성질입니다. 보시면 트레이스의 성질로부터 이렇게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뭔가 처음에 딱 배울 때 뭐 당연히 그렇겠지 뭐 하는데 문제로 나오면 또 헷갈린단 말이지. 이거 뭐 혹시 안 될 수도 있나?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 좀 이런 걸 꼼꼼하게 잘 외워서 당황하지 말고 좀 잘 풀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A, B랑 B의 트레이스가 같다라는 거고, A 트랜스포즈랑 A의 트레이스가 서로 같다. 이런 것들 다 배웠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라번. A-A는 무조건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였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보이면 돼요. A8도.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걸 암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을 하면 틀린 것의 개수니까 답을 1번으로 잘 찍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하나만 더 하면 얘를 먼저 할게요. 자, 이걸 일단은 먼저 퍼즐을 하고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풀게요. 자, 풀면 이 A라는 행렬이 있단 말이지. 그럼 이게 어떻게 풀었을 가능성이 좀 크냐면 이거를 구했겠지. 그러면 A2가 013, 마일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요. 해주면 이것도 9배 하고 10배 해가지고 또 더했겠죠. 10배 하면 0, 10, 30에서 막 간단 말이야. 얘를 또 이제 9배에서 더해요. 그러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이제 B라 했을 때 B의 전치를 구하세요. 이건데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보시면 0, 0, 0이고 지금 이만큼의 원소 배열과 이만큼의 원소 배열의 부호의 관계가 어때요? 마이너스 관계. 이 지금 A가 뭐라는 거야? 교대 행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A 트랜스포즈는 마이너스 A를 만족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9A가 되고요. 10A에서 마이너스 9A 하면 A가 됩니다. 그럼 B는 A였던 거야. 그럼 B의 트랜스포즈는 A에 대한 트랜스포즈일 거고 B는 A니까 다시 A2는 A가 교대니까 마이너스 A. 답은 2번입니다. 얘는 교대 행렬의 정의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건 출발을 내가 주어진 행렬을 교대 행렬로 눈치를 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지금 또 다시 강조, 어떤 행렬을 봤을 때 그 행렬이 삼각행렬, 대각행렬, 대칭행렬, 교대 행렬인 상태에서 그 행렬이 그런 행렬이라는 거를 눈치를 못 채면 문제풀이가 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눈치채는 연습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삼각행렬과 대각행렬 형태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외워주시고 그런 걸 좀 잘 연결하는 연습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대칭교대도 이런 행렬의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잘 외워줬으면 좋겠다 정도까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자, 일단 해볼게요. 자, 이만큼의 계산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얘가 사라지고 속어
2A 다시 2분의 1. 그럼 A가 나와요. 그럼 결국엔 이제 모든 정방행렬 A는 무조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2분의 1을 전개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만큼과 이만큼을 더하면 A를 말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가능합니다. 그죠? 반드시 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볼 거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가 대칭이기 때문에 거기가 2분의 1을 해서 이제 그 모든 성분에 대해서 2분의 1로 깎아봤자 어차피 그 원소의 배열이 해쳐지진 않기 때문에 대칭이 무조건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교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 무조건 임의의 정방행렬 아무거나 정방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 A는 대칭 행렬과 교대 행렬의 합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두 행렬의 합으로 나타낼 때 그때의 대칭 행렬에 대한 그 계산은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 교대 행렬에 대한 계산은 2분의 1 곱하기 A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로서 유일하며 이걸로만 계산을 하셔야 된다를 외워놓으세요. 이것도 이제 문제 출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잘 암기를 하자 해가지고 일단 이 3번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문제 패턴인데 첫 번째 어떤 행렬을 두 행렬의 합으로 나타냈을 때 하나는 대칭 하나는 교대 그랬을 때 뭔가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정방 행렬 A는 대칭 행렬과 교대 행렬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참인 명제다 해서 명제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잘 외워 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 1번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이런 계산들은 A가 정방 행렬이 아니더라도 성립하는 것이 됩니다. 2번이나 3번 같은 뭐 2번에서의 이만큼에 대한 거는 이게 A가 정방 행렬이 아니면 덧셈 자체가 안 되니까 정방 행렬밖에 안 되겠지만 A2A나 A8는 이제 대칭 행렬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서 계산했을 때 조금 더 계산상의 요리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하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번 동그라미까지 봤고요. 자, 넘어가면은 이런 게 있대요. 7번. 자, 이거 A라고 둘게요. A는 그 다음에 지금 이만큼의 행렬과 이만큼의 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행렬의 합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얘는 뭘 말하는 거야? 지금 이 원소들의 구성에서의 규칙인데 A11, A12 등등 대칭 행렬입니다.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교대 행렬을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대칭 행렬과 교대 행렬의 합으로 나타냈을 때 각각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겠다. 그치?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랑 이 자리의 원소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은 A2를 구해요. 그럼 5, 6, 7, 8이고 내 구해야 되는 거는 2분의 1의 A 플러스 8 그리고 2분의 1의 A 마이너스 8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2분의 1 한 다음에 A는 5, 6, 7, 8 얘도 5, 6, 7, 8 그 다음에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8는 5, 6, 7, 8 다시 5, 6, 7, 8 된 거예요. 그럼 이 계산 결과가 2분의 1에 10, 16, 13, 13이고 얘는 2분의 1에 0, 0, 마이너스 1, 1이란 말이지. 그럼 이제 이거 마저 계산해주면 얘는 5, 2분의 13, 2분의 13, 8이고 얘는 0,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0이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만큼이 교대, 이만큼이 정말 대칭이 나왔어요. 보시면 그죠? 대칭, 교대로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빨간 밑줄 친 이만큼 행렬은 대각성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대칭렬 됐어요. 그 다음 얘도 대각성분이 00이고 반대부 대칭이니까 반대칭 행렬, 교대 행렬 됐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해봐. 더해보면 5 더하기 0, 5 더하면 6 더하면 7 더하면 8, 5, 6, 7, 8이 나왔잖아요. 이 행렬 A가. 그래서 결국에는 A를 두 행렬의 합으로 나타내면서 그 두 행렬이 하나는 대칭, 하나는 교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것을 암기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좀 잘 외워주셔야 되는 것이고 2분의 1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 2분의 1 A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가 각각 대칭과 교대가 된대요. 자,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거는 얘랑 얘입니다. 두 개를 더해서 말을 해주면 A12, B22 더했을 때 2분의 13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류에 대한 얘기까지 좀 봤는데 암기할 것들이 좀 많이 있죠. 편입수학은 계속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새로운 것들을 어느 정도 배우게 되면서 또 암기할 것도 많이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이제 넓은 범위에서 좀 성실도 있게 잘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이제 그나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컨텐츠는 좀 추격형으로 잘 배우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 3 끝을 냈어요. 데이 3 끝을 냈고 이 정도까지 일단 잘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강좌는 드디어 미분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될 건데 이 함수에 대한 기본은 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이게 함수를 이제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배운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 배운 걸로 쭉 가가지고 공학수학 끝날 때까지 계속 함수하다 끝나기 때문에 좀 많이 알고 있다라면 어느 정도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도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해나가면서 갔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앞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부분이 나온다라면 그쪽 부분만 좀 배속을 걸어가지고 처리해 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면은 일단은 6강까지 마무리했고 전 또 다음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